렉처 5 모델링 커넥션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그 구조물이 어셈블리 되어 있는 모델이 불려졌을 때 커넥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컨택이란 무엇인지, 그다음 컨택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컨택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 뭐 스팟 웰드, 그다음 메시에서 커넥션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워크시트에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 워크샵 5.1에서는 컨택 옵셋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벤치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조인트 기능인데, 이 조인트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프링과 빔, 그다음 워크샵 5.2에서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펜딕스에서 좀 더 부가적인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접촉은 어떤 구조물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어떤 파트가 있고 파트가 있는데, 이 두 파트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요 컨택을 이용해서 두 모델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면은 타겟, 그다음 다른 쪽 면은 컨택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컨택 페어라고 합니다. 페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타겟이죠. 얘는 컨택이고, 타겟과 컨택이 서로 짝을 이루었죠. 그래서 얘는 컨택 페어 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색깔에 따라서 파란색이면 타겟, 그다음에 붉은색이면 컨택,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컨택과 타겟을 지정할 때는 이게 접촉면과 접촉면 사이에 마주보는 면에 한쪽은 타겟, 한쪽은 컨택,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컨택을 지정하는 면의 개수 혹은 타겟을 지정하는 면의 개수는 항상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컨택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또 면엔 이제 여러 가지 에어리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얘는 타겟이고 얘는 컨택이면 컨택 하나에 타겟 하나에 컨택이 세 개로 되어 있는 그런 컨택 페어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촉 용역을 자동으로 지정해서 서로 인접한 면에 있는 접촉들을 컴퓨터가 어, 컨택 타겟을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이제 불러왔을 때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일일이 컨택과 타겟을 지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지루하고 고된 작업인데, 이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 자동으로 컨택을 지정할 때 요 스크롤 바가 있는데, 요 스크롤 바가 로우인 경우, 그다음에 하이인 경우,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스크롤 바가 이쪽으로 갈수록 느슨하게 그러니까 느슨하게 컨택과 타겟을 잡아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타이트 쪽으로 갈수록 타이트하게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컨택과 타겟에 갭이 있는데 이 갭이 굉장히 작은 그 갭의 간격을 가졌을 때만 얘가 컨택을 잡아준다. 그럼 타이트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이제 얘는 잡아준다. 그러면 이제 루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톨러런스 값을 조절해서 로우, 하이, 그렇게 해서 컨택 타겟면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동으로 지정해도 사용자가 이 컨택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면서 이 컨택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본디드가 있고, 노 세퍼레이션이 있고, 프릭션 리스가 있고, 러프가 있고, 프릭션 날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접촉면과 접촉면 사이의 접촉 조건이 접촉면의
수직인 방향이 노멀 방향이죠. 접촉면에 이렇게 접선 방향이 탄젠셜 방향. 이 방향으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떨어지면 O, 안 떨어지면 X. 이제 그 얘기입니다. OX. 그래서 이거를 분류해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본디드면 당연히 노멀 방향으로는 분리가 안 되죠. 그다음 슬라이딩도 안 되죠. 노 세퍼레이션은 노멀 방향으로는 분리가 안 되죠. 그다음 슬라이딩 방향은 허용하죠. 프릭션리스는 갭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가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딩도 허용하죠. 러프는 수직 방향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허용하지만 슬라이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치니까. 그다음에 프릭셔널은 갭은 허용하고 탄지셜 방향은 허용하는데 이때는 마찰 계수에 따라서 영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또 확실히 또 기억해야 될 거는 본디드하고 노 세퍼레이션은 선형에서 푼다. 선형 이터레이션 한 번으로 푼다. 근데 프릭션리스 러프 프릭셔널은 멀티플로에서 비선형 수렴 곡선을 나타냅니다. 그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 트리에서 어떤 한 컨택을 지정을 하면 그 컨택이 어느 부분에 컨택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컨택이 됐고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타겟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고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식별하기가 편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컨택과 타겟이 지정이 됐는데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가 선택한 이 그 컨택 지정이 잘 됐는지, 뭐 오토매틱으로 했으면은 이게 잘 됐는지, 중복으로 또 컨택과 타겟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하드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택에서 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디 뷰라는 게 있어요. 이 바디 뷰를 체크하면 컨택, 자 이렇게 얘는 타겟으로 지정된 면, 얘는 컨택으로 지정된 면, 타겟으로 지정된 면이 얘가 이렇게 따로 나오고, 그래서 타겟 바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컨택으로 지정된 면이 여기서 이제 컨택 바디 뷰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디 뷰라고 하는데, 이 바디 뷰 기능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안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얘를 하이드 시키던가 해갖고 그 안쪽을 선택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임의로 선택한 다음에 컨택과 타겟을 편리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싱크 뷰를 체크하게 되면 얘를 움직이면 이 부분도 다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택에서 또 내가 선택한 컨택들이 어디에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어셈블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스크롤 바가 있는데 이 스크롤 바를 이동을 시키면 얘가 이제 이렇게 확장되면서 부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립도, 3차원 조립도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요 컨택을 지정할 때 컨택의 요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서 각각의 지오메트리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요 지오메트리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네임드 셀렉션으로 지정한 것들을 고유한 색상을 사용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Go to가 있거든요. 이 Go to에서 메시가 되지 않는 바디만 선택해라로 클릭을 하면 그럼 메시가 선택되지 않는 부분을 얘가 찾아줍니다. 그리고 얘는 요 트리에서 요거와 상응하는, 내가 선택되어 있는 바디와 상응하는 바디를 선택해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트리에서 컨택이 안 된 바디만 선택해라. 그 다음에 컨택이 지정이 안 된 파트를 선택해라. 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쉽게 선택하고 해제하고 이런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뉴얼 컨택으로 하면 우리가 컨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인서트에서 매뉴얼 컨택 리전을 체크하면 우리가 컨택 타겟 면을 지정을 해서 어, 처음 선택된 걸 뭐 컨택 그다음 타겟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접촉을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택을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컨택 어떤 바디와 바디 사이에 컨택 타겟 혹은 또 컨택 타겟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시메트리 컨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는 컨택 타겟 이렇게 한쪽 면으로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상태로 접촉이 지정되면 어시메트리 컨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케니컬은 오토 어시메트릭의 접촉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접촉 사용 방법이 프로그램 컨트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는 선호하는 컨택 타겟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메트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솔버가 이제 요 해석의 모델을 보고 판단해서 이 어시메트릭 되어 있는 그 접촉 조건을 어시메트릭으로 자동으로 바꿔 주어서 해석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택을 인지할 때 보통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컨택에 대한 클로즈, 그다음 오픈 요 개념을 잘 많이 모르시는데 클로즈는 접촉이 인지됐다는 얘기예요. 접촉 인지.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접촉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얘는 솔빙이 됩니다. 만약 오픈됐다는 거는 접촉을 인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 솔브가 안 되거나 접촉을 인지 안 된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클로즈 오픈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add offset은 무엇이냐면 여기 사이의 갭이 예를 들어서 5mm다. 5mm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가 오픈된 상태죠. 근데 우리가 옵셋을 5mm를 했기 때문에 이 면과 이 면은 닫힌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dd offset 5mm. 이 간격이 5mm니까 얘는 닫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클로즈.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드저스트 터치는 뭐냐면 실제로 얘가 5mm가 있는데 이 5mm 간격이 있어도 나는 어드저스트 터치다. 그럼 5mm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얘는 클로즈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접촉이 인지가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비선형 해석에 대한 그 우리가 교육을 진행할 때 그때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얘는 이제 압입 해석이거든요. 실린더의 내경이 실린더의 내경이 더 커요. 외부 하우징보다. 그러면 얘가 실제 모델의 그 침투된 갭만큼 이 하우징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서 해석이 되었죠. 그걸 이제 압입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애드 옵셋을 이용해서 0.5mm 실제로는 모델은 붙어 있지만 0.5mm의 갭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라. 그러면 얘가 0.5mm만큼 실제로 얘가 더 들어가 있다고 보고 하우징이 더 이렇게 쭉 늘어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해석을 한 예제가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그런 예인데 자, 여기 보면 실제로 모델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이제 해석을 했더니 이만큼의 갭이 생겼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잡았던 옵션은 add offset 0.5mm로 했어요. 실제로 모델은 붙어 있지만 0.5만큼 옵셋해라. 그러면 이제 모델이 이렇게 0.5만큼 옵셋된 상태에서 이제 응력이 발생되죠. 큰 응력이. 자,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붙어 있지만 얘가 0.5mm를 고려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이제 적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컨택 옵션 중에서 이제 핀볼을 사용해서 컨택을 인지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접촉 상태가 오픈인 경우에는 접촉을 인지 못한 상태죠. 그 다음에 접촉이 클로즈된 상태는 접촉이 인지가 된 거고, 그러면 접촉이 오픈된 상태는 far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near, 그다음 sliding, stick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표현하자면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가 넓죠, 거리가 멀죠, 그럼 far. 자, 그다음 구조물과 구조물이 가깝게 붙어 있어요. 가깝게. 여기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미세하게 떨어진 겁니다. 얘는 near라고 하고 near. 그다음 슬라이딩은 접촉면과 접촉면 사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티킹은 접촉면과 접촉면 사이 미끄러짐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핀볼 영역의 아웃사이드면 핀볼 영역이 핀볼이 이렇게 있으면 핀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라고 합시다. 그럼 이 5mm 안에 들어오면 인사이드, 5mm를 벗어나면 아웃사이드. 그래서 아웃사이드에선 far, 그다음에 인사이드에 들어오면 near, sliding, sticking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선형 접촉인 경우에 핀볼 레디우스 안에 들어오면 얘는 close, 얘를 넘어가면 open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촉면과 접촉면 사이는 항상 핀볼 레디우스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면과 접촉면이 있으면 이 갭 사이에 핀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포함한 반경이 들어와야 됩니다. 반경에. 자, 그리고 이제 접촉을 할 때는 이제 쉘 접촉이 있거든요. 쉘은 면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선. 그럼 면과 선이 있으면 이 선과 선에 대한 접촉, 혹은 면과 선에 대한 접촉, 혹은 이렇게 면과 점에 대한 접촉,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face to face, edge to face, edge to edge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접촉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얘는 이제 쉘 모델로 되어 있는데, 쉘 모델에 메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thickness, shells and beam을 체크를 하면 요 부분이 실제로 그 얼마큼의 두께를 갖고 여기 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쉘에 대한 접촉은 접촉면이 서로 이렇게 마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노말 방향이라고 하는데, 접촉면의 노말 방향이 서로 마주 봐야 됩니다. 이 노말 방향을 표현한 거는 색깔이 입혀져 있는 부분이 노말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파란색 타겟 부분과 컨택 부분이 서로 이제 마주 보고 있죠.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면 접촉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파란색인데 빨간색이 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서로 방향을 마주 보고 있지 않죠. 그러면 접촉이 인지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컨택에서 탑을 할 거냐, 뭐 바텀을 할 거냐 그렇게 정할 수 있고, 타겟 부분을 바텀을 할 거냐, 타겟을 할 거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서로 마주보게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 컨택 리졸트. 컨택 리졸트에서는 컨택 툴 박스를 이용해서 컨택으로 지정된 그 파트에 지정된 부분의 상태, 혹은 뭐 압력, 그 다음에 슬라이딩 되는 정도, 침투되는 양, 갭,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 그림은 지금 그 접촉이 여러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접촉 쌍들이 지금 스티킹,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이제 붙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택 그 페어를 선택하면 지금 컨택 툴에 있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컨택이나 혹은 타겟을 선택할 수 있는데, 컨택과 타겟에서 컨택 프레셔를 뽑을 수 있는데, 컨택은 컨택 프레셔가 제로로 나오고, 타겟 부분에서 컨택 프레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 프레셔를
그 컨택 툴바에서 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팟 웰드가 있는데 스팟 웰드는 디자인 모델로 혹은 NX에서 이렇게 스팟 웰드를 선정을 해주고 윗면에 있는 점들, 아랫면에 있는 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해주고 메시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반경의 거미줄 형상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거미줄 형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중심점과 중심점을 이렇게 빔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시 커넥션에서는 이렇게 쉘과 쉘이 연결돼 있는 쉘과 쉘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메시 커넥션을 진행했더니 이렇게 연결 부위에 노드가 생기면서 위쪽에 수직으로 세워진 면과 수평으로 세워져 있는 면에 그 쉘이 서로 이제 노드가 공유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진행할 때 뭐 엣지 투 엣지, 혹은 엣지 투 페이스 이렇게 옵션으로 모델을 커넥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있는데 항상 마스터 슬레이브는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상태의 모델이 마스터가 되고 슬레이브가 차원이 낮은 상태의 지오메트리가 슬레이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솔리드가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솔리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솔리드가 있다고 보면 요 솔리드에 우리가 이제 요 솔리드가 있으면 솔리드에 우리가 이제 요 쉘을 붙이려고 해요. 쉘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한 면이 얘는 투 디멘셔널한 모델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원 디멘셔널한 모델이죠. 그러면 2D 쪽이 마스터가 됩니다. 마스터. 얘는 슬레이브가 되고, 그리고 마스터가 되면서 얘는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얘는 컨택이 되는 거죠. 우린 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한쪽 면이 이쪽 면에 이렇게 점으로 뭐 접촉이 일어난다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점이 되죠. 점. 그다음에 여기는 라인이죠. 점보다는 라인이 차원이 높으니까 얘는 타겟, 점은 컨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이나 에어리어 혹은 에어리어는 항상 마스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에어리어와 라인이 붙을 때는 라인이 슬레이브가 되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스냅핑 경기에 스냅핑하여 요 슬리버 리존을 피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건 스냅 투 바운더리를 체크를 예스로 하게 되면 요 슬리버 리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고 플레이트 위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걸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노드가 없어요. 노드가 없으면 얘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내려서 거기에 노드를 생성시켜서 여기 작은 슬리버의 면이 생기죠. 이런 면이 생기는 거를 피하고 싶다면 스냅 투 바운더리를 예스로 체크하면 여기를 예스로 체크하게 되면 여기에 작은 수직으로 내리면 작은 에어리어가 생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가장 가까운 노드로 꺾여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드 머지는 메쉬 에디트 노드 머지 그룹을 선택해서 그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노드의 바운더리가 5mm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얘를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옵션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파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자, 여기는 간격이 0.1mm, 여긴 0.2mm, 여긴 0.3mm, 0.4mm다. 그러면
내가 0.5mm 바운더리에 있는 거를 잡아라. 그럼 여기 있는 노드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0.4mm 정도 되는 거에 바운더리를 잡아라. 그러면 0.4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0.4 미만의 것만 노드가 공유가 됩니다. 그렇게 연결할 때 이제 쓰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커넥션에 워크시트를 사용하면 좀 더 상세한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요거는 각각의 컨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연결된 부분을 클릭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션 워크시트에는 이제 이런 화면들이 있는데, 이 좌측에 있는 화면들은 커넥트와 조인트 등의 정보 활성화를 설정하는 데 이제 쓰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각각의 바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컨택 조인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요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택에서는 조인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 조인트가 자유도를 나타내는데 이 자유도가 얼만큼 풀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물과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각각의 6자유도를 갖죠. 6자유도, 얘는 6자유도. 그러면 6자유도가 합쳐서 이 두 개의 파트는 12자유도를 갖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구속을 시키고 여기를 힌지로 하게 되면 뭐 구속하면서 6자유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힌지만 되니까 뭐 5개 자유도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자유도가 어떻게만 움직일 수 있냐, 그런 자유도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을 여러 개를 하게 되면 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컨택이 되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 컨택되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 이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면이 컨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경우에 여기와 여기가 서로 컨택이 되고, 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컨택되고, 그렇게 중복돼서 컨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구속 상황을 나타내는데, 그거를 찾는데 요 커넥션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샵 5.1 컨택 옵셋 컨트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밸브와 피스톤이 조립된 모델인데, 이 밸브와 피스톤이 조립된 이 부분은 약 갭이 0.39mm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이니셜 컨택 옵셋을 사용하여 갭을 없애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택 인터페이스 WBPZ 파일을 두 번 클릭해서 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에서는 요거죠. 요걸 두 번 클릭해서 열면 이렇게 이제 워크벤치가 열리면서 스태틱 스트럭처럴이 들어왔죠. 그럼 이 모델을 에디트 혹은 두 번 클릭해서 모델을 열면 이제 이런 상태의 모델이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이 모델 한번 살펴보면 모델은 지금 밸브와 피스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머터리얼은 스트럭처 스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밸브도 그렇고 피스톤도 그렇고, 피스톤도 그렇고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 스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컨택 부분이 이렇게 피스톤과 밸브 사이에 타겟 컨택이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갭 사이를 알려면 필터링을 엣지로 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해서 select information을 보면, 자, information 엣지 1과 엣지 2 사이에 radius가 하나는 0.89, 0.8. 그래서 그 차이는 0.39 정도가 되겠네요. 0.39.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컨택에서 커넥션에서 컨택 툴을 클릭을 하고, 컨택 툴에서 이니셜 컨택 리절트를 보게 되면, 자, 이니셜 컨택 리절트, 그래서 컨택의 전 정보를 보게 되면, 컨택의 갭이 0.3851 정도의 갭이 있네요. 그죠?
0.3851 정도의 갭이 있고, 그때 핀볼 리디우스는 1.5925. 그러면 핀볼 레디우스가 1.5925니까 0.351보다는 얘가 크니까 얘 접촉이 인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픽스드 서포트는 밸브에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이 위치에 홀을 잡고 이 부분을 픽스드 서포트로 잡고, 그 다음에 폴스는 요 피스톤의 한쪽 면에 약 한 20뉴턴 정도를 Y축으로 가합니다. 그 다음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 요 안쪽에 요 피스톤을 보게 되면 밸브 쪽을 하이드 시키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피스톤의 이쪽 부분이 리모트로 돼 있고, 그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얘가 X 방향은 움직이지 못하고, X 방향이면 이제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은 풀려져 있고, 그 다음에 Z 방향이 이쪽 방향이네. 이쪽 방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로테이션 XY가 잡혀 있고, Z 방향으로는 회전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진행을 하면, 자, 해석은 됐는데 실제로 해석이 여기는 피스톤이 날아가 버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피스톤과 밸브 사이의 접촉이 인지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모델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나왔죠. 그럼 요거는 해석이 안 된 겁니다. 해석은 됐지만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접촉 조건의 이니셜 갭 혹은 그 요 사이의 갭으로 인해서 얘가 이제 접촉이 인지가 안 됐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촉 조건에서 요거를 add offset하고 여기다가 0.39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39로 인식을 하고, 0.39로 인식하고 0.39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니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니셜 정보를 봤더니 실제로 지오메트리 갭은 그냥 그대로 나타내지네요. 0.38992라고 돼 있고, 동일하게 핀볼 리디우스도 1.59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옵션에서 컨택 부분이 우리 컨택 옵션 중에 add offset 0.39라고 넣었죠. 그럼 그 상태에서 해석을 했을 때 얘가 접촉이 인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접촉이 인지가 돼서 요 피스톤에서의 응력이 발생된 거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된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택의 스테이터스를 보게 되면 컨택 툴에서 컨택 스테이터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슬라이딩이 되고 니어가 되고 거의 이제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상태로 스티킹은 안 된 겁니다. 스티킹은 안 됐고, 여기서 이제 컨택 프레셔를 한번 또 볼게요. 컨택 프레셔를 보면 컨택 프레셔도 약간 136.24 메가파스칼이 발생된 걸 이제 알 수 있죠. 이렇게 옵셋을 이용해서 갭이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혹은 갭이 없는 부분만큼 얘가 더 확장돼서 얘를 포함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셋, 즉 add offset 램프 디펙트 효과를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H joint definitions. joint는 어떤 파트와 파트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할 수 있게 하고 실린더리컬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뭐 다양하게 파트와 파트를 움직일 수 있게 구현해 주는 그런 이제 조건입니다. 먼저 한번 그 다양한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트를 보게 되면 조인트를 보게 되면 조인트에서 리볼루트, 픽스드는 완전 고정되어 있는 거를 말하고요. 리볼루트 조인트는 로테이션 Z 방향만 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첩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실린더리컬은 어떤 실린더 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죠. 회전도 되고 축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조건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랜스레이셔널은 얘가 이제 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슬롯 조인트는 요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버셜 조인트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조인트는 이 축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떤 바가 있으면 십자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십자 바가 있을 때 이렇게 경사된 부분에 동력을 전달할 때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래너 같은 경우는 플래너 조인트 같은 스페리컬은 요 구처럼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너 조인트는 이렇게 평면으로 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편리하게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인트 옵션 중에는 이거와 같이 한 점과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인트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조인트를 이제 살펴봤고요. 우리 지금 교재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할 때 RZ 방향, 지금 여기 육자유도가 있는데 육자유도에서 회색으로 된 부분은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로테이션 Z만 구속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축에 로테이션 Z 방향이 회전되면 이 두 구조물은 서로 회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조건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볼루트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스프링과 빔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과 빔으로 연결할 때 이 구조물이 바디와 바디로 연결된 거냐, 아니면 바디와 그라운드로 될 거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실린더가 이렇게 자, 어떤 구조물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구조물이 있어요. 이 구조물은 이제 어디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죠. 장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럼 이 전체 구조물은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겠죠. 이 회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쪽 면이 실린더리컬하게 잡히면 되죠. 실린더리컬하게, 혹은 리볼루트로 하던가, 리볼루트라든지 하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얘가 이제 회전이 일어난다면 이 바디, 그러니까 이 바디와 바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라운드로 처리하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가 회전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와 바디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이제 바디, 그리고 바디와 어떤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큰 물체라던가 어떤 작은 물체도 그렇고 요 중심으로 얘가 이제 움직인다. 그럼 이제 그라운드는 모델링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라운드로 지정하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프링도 바디 간 스프링 연결할 수 있고, 바디와 그라운드 간 연결할 수 있고, 빔도 바디와 바디 연결할 수 있고, 바디와 그라운드를 연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옵션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 안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로드 스프링 자체에 프리로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 면이 내가 선택했던 좌표계 기준으로 이렇게 스프링을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이 일어난다면 이 스프링으로 인해서 얘가 강성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빔은
빔은 항상 원형 단면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형 단면은 내가 선택되어 있는 에어리어 기준으로 특정 위치까지 이렇게 이제 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바디만 있고 바디로 연결된 게 아니라 바디와 어떤 가상의 어떤 그 바디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려지지 않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워크샵 5.2 Using Joint. 조인트 그 커넥션을 이용해서 구조 해석을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요 그 피스톤이죠. 실린더 헤드 안에 있는 피스톤, 자동차 피스톤, 4행정 사이클,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해서 얘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구죠.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랫부분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이 이제 크랭크 축, 그다음에 크랭크 축, 이 부분이 이제 커넥팅 로드, 그다음에 여기가 실린더 헤드, 그다음 실린더 헤드와 커넥팅 로드는 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파트들을 조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파일 중에 조인트 커넥션을 2번 클릭하고 얘는 WPZ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워크벤치에서 열면 이렇게 스태틱 스트럭처럴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모델을 2번 클릭 혹은 에디트 이렇게 해서 열면 이렇게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이제 모델이 이제 넘어왔죠.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여기서 그 컨택을 보면 본디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본디드는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와 요 실린더 헤드와 핀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얘를 우리는 서프레스로 이제 해석을 제한을 하고 커넥션 로드에서 우리가 커넥션 그룹을 생성한 다음에 이 커넥션 그룹의 디테일 창에서 이 컨택 부분을 조인트로 바꿔줍니다. 조인트로 바꿔줍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자동으로 오토매틱 커넥션으로 생성을 시키고 그러면 커넥션이 조인트가 4개가 만들어졌죠. 우린 요거를 요 구조물의 이름을 바탕으로 한 조인트로 생성을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자, 첫 번째 크랭크와 커넥팅 로드의 연결 리볼루트. 자, 커넥팅 로드와 핀 리볼루트. 그다음에 핀과 요 실린더 헤드 쪽이 리볼루트. 근데 사실 이 부분은 2번 겹치죠. 그래서 한 곳은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볼루트가 아니라 한 곳은 픽스드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사실 이쪽 부분이 픽스드가 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일단 여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리볼루트,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 축이 리볼루트. 그 다음에 핀과 커넥팅 로드가 리볼루트. 그다음 핀과 헤드가 얘가 픽스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조인트를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조인트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떤 그 실린더 헤드 쪽에 그 하우징에 연결돼 있죠. 그렇지만 하우징을 모델링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그 하우징에 연결돼 있다 해서 그라운드로 합니다. 바디와 그라운드. 그래서 이제 페이스는 2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자, 픽스드가 아니라 얘는 리볼루트, 회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리볼루트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수직으로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조인트를 해도 되고 프릭션리스 서포트로 해서 지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인트로만 할 거니까 조인트를 선정을 하고, 이 부분도 실린더 헤드의 안쪽을 얘가 움직이겠죠. 실린더 블럭에 있는 헤드만큼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 부분으로 해서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결국엔 얘가 바디 그라운드가 되고, 얘는 픽스드가 아니라 트랜스레이셔널. 근데 X 방향으로 돼야 되죠. 근데 X 방향 이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X 방향을 자, 여기로 해주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를 X 방향이 됐네요. 예.
만약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레퍼런스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있던 거를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X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조인트 조건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커넥션에서 바디 뷰 거기에 보면 바디 뷰를 클릭해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설정한 게 리볼루트, 픽스드, 그다음에 리볼루트 아랫부분. 요 리볼루트 기준으로 컨피규어를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바가 생성이 되는데 요 바, 여기를 잡고 회전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요거를 보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요 본디드는 다시 원래대로 살려놓고 리볼루트 그다음에 여기가 리볼루트 얘는 픽스드 그다음 리볼루트 트랜스레이셔널 그럼 리볼루트에서 얘를 픽스드로 고정을 시키면 픽스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 부분에다가 프레셔를 넣을게요. 프레셔를 0.5 메가파스칼을 넣으면 해석을 진행해 보면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압력을 받으면 얘가 이제 커넥팅 로드가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응력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고정을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발력을 일로 이동시키면 자 조인트 프로브에서 이벨리ュ이트 하게 되면 Y 방향에 4926의 값이 나오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4926의 발력이 나왔고 여기에 단면적은 우리가 이제 메시나 열로 놓고 단면적은 이렇게 이 단면적 값이 9739.9 제곱밀리미터 곱하기 0.5 하게 되면 그 값하고 조인트 프로브에 나오는 4926의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픽스드를 시키고 이 부분을 인서트해서 픽스 서포트하고 우리가 아까 여기 그라운드를 픽스드를 했죠. 이 부분을 리볼루트를 한 다음에 이 리볼루트 값을 여기다 넣고 그러면 이제 프레셔 값은 서프레스를 하고 이 조인트 값을 조인트 로드를 회전하면서 모멘트로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조인트 모멘트를 준 상태에서의 응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조인트 프로브 우리가 이제 요 픽스드 서포트로 잡혀 있는 부분에 발력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발력 값이 4705.9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압력을 가해서 이걸 고정시켜서 해석을 하고 여기를 고정시키고 얘를 회전하면서 구조물 자체의 응력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펜딕스에서는 그 조인트를 가지고 다양한 조인트를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조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얘가 이제 일종의 이제 반대 링크와 같은 그런 바죠. 이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Z 그러면 Z 방향에 풀린 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조건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수정할 수 있고 또 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그 색깔이 약간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움직이면 얘가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 축이 요 방향으로 실제로는 요 축이 변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됐죠. 그러면 또 좌표축을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이동을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서 몇 도만큼 틀어지게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링크를 이렇게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 그러니까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얘는 이제 트랜스레이셔널이라고 해갖고 RZ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요 코디네이트가 또 맞아야 됩니다. 코디네이트를 움직이는 그 축의 중심으로 이동시켜서 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 축의 RZ 방향이 풀려진 상태고 나머지 X, Y, Z,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좌표축을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서 좌표축을 이동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이 틀어지면 이 좌표축의 그 방향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제 플립하고 이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볼루트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회전을 일으키니까 회전할 때의 스티프니스, 회전할 때의 감성 계수, 그 다음에 얘가 스탑은 마이너스 20까지 이동했다 스탑을 하고 50도씨에 가서는 락 걸려 있어라 이제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표를 보면 리볼루트, 실린더리컬, 트랜스레이셔널은 그 락 혹은 스탑 기능이 있냐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유니버셜하고 스피리컬 같은 경우는 스탑 락 기능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요 조인트에서 지원을 합니다.